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8시 10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006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수학 공식, 암기법, 벡터, 삼중곱,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07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제가 요즘 Advanced Calculus for Application 세컨드 에디션이고요. 힐데브란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6이 벡터 애널리시스이고요.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기초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고급 수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289페이지에 Differentiation Formulas가 있습니다. The following identities of frequent use. 다음 항등식은 자주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등식은 다 외우시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항등식 보면 대부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두 공식입니다. 이 두 공식 중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u와 v는 벡터입니다. 벡터 u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요. 그 결과는 다이애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공식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벡터에다가 델타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는 이 연산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고 다이애딕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딕에다가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다시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벡터에다가 델 스퀘어를 했는데 이 델 스퀘어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 벡터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취하는 이 연산자는 구현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이런 고급 책도 읽어야 하고요. 이런 기초적인 책도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이런 고급 캘큘러스 책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요. 더 구체적인 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벡터 애널리시스에서 챕터 5인데요. 이 챕터 5 앞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87페이지에 보면요. 문제 4.34에서 Give a possible definition of gradient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B가 벡터입니다. 여기서 다이애즈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이런 연산을 다이애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잘 읽으셔야 하고요. 다음 문제에 보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4.36 여기에 이런 이상하게 생긴 연산이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연산을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합니다. 이 연산의 결과는 여기 위에 보면 해설이 있는데요. 이 연산과 이 연산은 결과가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연산과 이 연산은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 연산을 구현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PGX, 캘큘러스 작업 폴더를 엽니다. 007 폴더에서 트리플 프로덕트를 엽니다. 컨트롤 B 하고요.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이 책에서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릅니다. 챕터 16.3 969페이지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문제 53 Flow along a curve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52번 Zero Circulation 이 문제를 풀고요. 이 문제 꽤 어렵습니다. 또한 54번 문제를 풉니다.
flow of a gradient field, gradient field의 흐름을 계산합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봅니다. 52번 zero circulation, 그러니까 순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Let's see be the ellipse in which the plane 2x plus 3y minus z equals 0 meets the cylinder x square plus y square equals 12. The plane, 평면이 실린더, 이거는 반지름이 루트 12인 원입니다. 바닥면이 원으로 된 원통 실린더, 평면이 실린더를 만나는 그 타원을 C라고 하자. Show without evaluating either line integral directly that the circulation of the field F equals xi plus yj plus zk around C in either direction is 0. Without evaluating either line integral directly, 선적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곡선 C 주위로 벡터 필드 F가 만드는 서큘레이션이 0이라는 것을 보여라. In either direction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곡선 C 주위에 이 곡선 C는 타원입니다. 이 타원 주위로 벡터 필드 F의 서큘레이션, 순환이 in either direction,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0이라는 것을 보여라. 이 문제는요, 네가 보존 역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컨트롤 엔더 하고요. 이 문제는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섹션 16.2 벡터 필드 앤드 라인 인티그럴즈 워크 서큘레이션 플럭스 2단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96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void 페이지 969 problem 52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엔더고 메인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문제 53을 풀었습니다. 53 flow along a curve, 이 문제가 문제 53입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SCD C out, SCD 불 알파를 넣고요.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 벡터 F가 보존 역장인지 보존 역장이 아닌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without evaluating either line integral directly, 영어에서 either는 both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선적분을 직접 하지 않고 이 타원, 실린더와 이 면이 만나는 타원 주위로 이 벡터 필드를 선적분했을 때, 직접 적분하지 않고 선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임을 보여라. 이거는 네가 다음 섹션 16.3에 나오는 보존 역장의 개념을 아느냐를 미리 테스트하는 겁니다. 일단 이 F를 정의하는데요. CNA, VCTR, 3D, F는 오로 X, 오로 Y, 오로 Z, 리턴 X,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는 Y, 이거는 Z, 이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에 콤마를 빼먹었습니다. 이 F는 이 F입니다. 이 벡터 필드 F를 나타내고요. 이 벡터 필드 F가 보존 역장이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고요. 보존 역장의 경우에 폐곡선을 따라, 열린 곡선이 아니고 폐곡선, 닫힌 곡선을 따라 선적분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이 F가
보존 역장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토 cal F를 취합니다. cal F는 del R 이렇게 해서 퍼센트 연산절을 사용하고요. 이 F를 제공하면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를 cal of F라고 부릅니다. 이 cal of F가 0이냐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 X 아무 값이나 씁니다. 오로 Y 아무 값이나 그냥 쓰는 거고요. 오로 Z 아무 값이나 쓴 겁니다. 이렇게 아무 값이나 넣었을 때 이 F의 값이 F가 아니고 cal F입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놓고 이 cal 벡터가 무슨 값을 넣더라도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cal F가 0이면 이 F는 보존 역장이 되고요. 보존 역장이 되면 폐곡선 주위에 선적분했을 때 결과가 0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07 green theorem nvcc sed c++20 이 파일 이름이 triple product.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n 해보면요, 값이 0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수 문자를 사용했더니 오류가 나는데요. 이를 수정하고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 n 해보면요, cal F가 0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값을 넣었는데요, 다른 값으로 변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렇게 값을 변경한 거고요. 다시 빌드 했고요. cls n 해보면 역시 cal F가 0입니다. 이렇게 cal F가 0이면요, 보존 역장입니다. 보존 역장이 되면 어떤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하더라도 결과가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정확하게 풀었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 52번 문제의 답은 이미 풀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선적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바닥면이 반지름이 루트 12인 원이고요. 이 원이 원통입니다. 원통의 밑면이고요. 이 원통과 이 평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z 이퀄 0 이 평면과 만나는 타원이 곡선 C입니다. 이 타원은 당연히 폐곡선이고요. 이 폐곡선으로 실제로 이거를 선적분해서 서큘레이션이 0인지 확인을 해 봅니다. 실제로 적분해서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원통 실린더와 평면이 만나는 이 타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CNA, BCTR, 3D, CC는요 카운터클락와이즈입니다. 카운터클락와이즈 타원을 만드는데요, 반지름을 캡처합니다. 여기다가 오토 R은요 SED 큐르트 12.0입니다. 왜냐하면 실린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 반지름이 루트 12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정의했고요. 이 반지름을 캡처한 후에 오토 셋하고요, 리턴 r 곱하기 sed 코사인 세타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거는 사인 세타고요.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오는 거는 x 성분이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y 성분이고요. 이제 z 성분을 설정하는데요, 역시 오토 세타이고요.
우리가 지금 정의해야 되는 거는요, 타원인데 이 타원은 이 바닥면이 원인 실린더와요, 이 면이 만나는 타원입니다. x를요 이렇게 둡니다. 이게 x에 해당하고요, 이게 y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xy를 정의했고요, 이 평면 방정식을요 1위로 가져왔고요, 이 식을 z에 대해서 풀어보면요 이런 식이 됩니다. 맞죠? 그죠? return 2x 더하기 3y는요 여기에 곱하기를 넣으면 우리가 이 평면과 바닥면이 원통과의 교점 곡선이 됩니다. 이 CC는요 반시계 방향 타원을 나타내고요, 시계 방향은 오토에서요 C는 시계 방향이고요, 이 반시계 방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clockwise ellipse가 되고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 counter clockwise ellipse가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토 CCW는요 반시계 방향 타원을 가지고 라인 인티그를 하고요, F를 보내고 0.0에서 2 곱하기 phi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의 방향 2를 구하는데요, CC가 아니고 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ounter clockwise circulation이 되고요, 이거는 clockwise circulation이 됩니다. CNA print answer CCW 붙여놓고요, CW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counter clockwise 양방향 선적분이 모두 0으로 나왔습니다. 당근이죠. 이게 F가 conservative field라는 뜻입니다. 이제 54번을 풀어봅니다. Flow of a gradient field. Find the flow of the field. F equals gradient x y square z cube. 그러니까 F가 gradient field일 때 flow를 계산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Once around the curve C in exercise 52 clockwise as viewed from above. 54번의 A는 exercise 52의 curve C를 따라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F의 flow를 계산하여라.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along the line segment from 1, 1, 1 to 2, 1, negative 1. 그래서 이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문제 번호를 54로 수정하고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요거는 잠시 디세이블 해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 F가요, 이 문제에서 보면 스칼라 함수 x, y의 제곱, z의 3승이 주어졌고요, 이거를 오토 F는 오로 x, 오로 y, 오로 z고요, 리턴을 하는데 여기 문제에서 x 곱하기 y의 제곱, z의 3승, x 곱하기 y의 제곱 곱하기 z의 3승, 이렇게 함수 f를 만들었고요, 오토 f는요 del r의 f, 이거는요 나블라 f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f는요 그레디언트 필드입니다. 일단은요
나머지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이 F 필드에 컬을 채서요. 이 컬이 0이 되는지 봅니다. 이 값이 0으로 나오면 이 F는 보존력 컨설버티브 빌드입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하고요. cls n 해보면요. 이거는 매우 작은 값으로 0입니다. 사실상 0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std cout is f conservative 이렇게 하고요. f에다가 is conservative 이 함수로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 n f가 보존 역장이냐? 답이 true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요. once around the curve C in exercise 52 clockwise C의 방향으로 플로우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되살리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counter clockwise direction이고요. 이 C는 clockwise direction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counter clockwise는 필요 없고요. clockwise로 계산을 해서 출력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역시 clockwise로 플로우를 계산해 보면요. 답이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f가 보존 역장이기 때문에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값이 0이 나옵니다. 요거를 A번 답이고요. 여기 52번 B는요. along the line segment from 111 to 21-1 그래서 오로 L로 하고요.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를 하는데요. 라인 세그먼트가 111에서 1.0, 1.0, 1.0이 시작점이고요. 제가 여기다 줄바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은 21-1, 21-1 이렇게 해서 라인 세그먼트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좀 좁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으로 LW로 하고요. L 라인 인티그럴 하고 F를 보내고요. 0.0에서 1.0 이렇게 parameterize line segment 할 경우는 0이 이 시작점을 나타내고요. 1이 이 끝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봅니다. 이거는 B번이고요. LW고 LW입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얘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이 B번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에서 B번 같은 경우는 이게 폐곡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답이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F를 이용해서 라인 인티그럴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으로 FW를 계산하는데요. F에다가 1.0, 1.0, 1.0 이거는 두 번째 점이고요. 시작점은 이 값입니다. 이 값을 앞에다 넣고요. 이거를 뒤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FW를 표시해도 됩니다. FW, FW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는데요. 재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s n 보세요. LW도 마이너스 3이고 FW도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라인 인티그럴 하는데요. F.d
R은요 F, B 빼기 F, A. 여기에서 F는 그레디언트 F. 이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거를 F 자리에다 넣으면요. 이거는 F, B, F, A와 같습니다. 이게요. 그 유명한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입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 이 이론을 여기다 적용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뭔가 좀 찝찝해 갖고 동영상 촬영을 정지시켜 놓고 앞에서 돌려봤는데요. 제가 52번 설명할 때부터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52번 문제인데요. 제가 어디에서 실수했나 그러면 이 부분은 카운터 클락와이즈 타원 맞고요. 클락와이즈를 만들 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고요. 클락와이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카운트 클락와이즈 라인 인티그를 사용하는데 세타각이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 한계가 360도에서 0으로 거꾸로 각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하고요. 54번에서도 이게 클락와이즈가 잘못 표기되었고요. 카운트 클락와이즈 라인 인티그럴에서 적분 한계를 360도에서 0도로 각도를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52번 문제에서 역시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값은 00으로 나왔고요. 54번에서 값이 모두 마이너스 3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산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요. 컨설버티브 필드, 포텐셜 함수 이런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고 벡터 해석학만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면요. 고전 물리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벡터 어널리시스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4가 그레디언트, 디버전스, 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챕터 5를 눌러서 앞으로 가면요. 페이지 87에 4.34 Give a possible definition of grad B. 이때 B는 벡터입니다.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식이 나오는데요. 총 9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연산을 다이에딕이라 부르고요. 여기에 II, IJ, IK, JI, JJ, JK, KI, KJ, KK 이런 거를 유니트 다이에즈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잘 읽으시고요.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35에서 벡터 A와 다이에딕 P 사이에 다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벡터와 다이에딕 사이에 다트 프로덕트를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벡터로 나옵니다. 그 밑에 4.36에서 어마무시하게 생긴 연산자를 만듭니다. 이 연산과 이 연산은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설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연산을 구현합니다. 이 PDF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컨트롤 N에서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붙여 넣겠습니다. 이 책은요. Shom's Outlines Vector Analysis Second Edition이고요. 챕터 4 Gradient, Divergence, Curl 89페이지 Problem 4.34, 4.35, 4.36, 4.37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A, del 이 자체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이 책에서 요 괄호 속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벡터 B를 연산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요. 이거를 성분별로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는 이것과 동일한데요. 이때 델은요, 이 델 연산자와 벡터 B를 연산을 하게 되면 다이에딕이 나옵니다. 벡터가 아닙니다. 이 자체는 벡터가 아닌데 다시 벡터와 다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벡터가 나옵니다. 우리 알고리즘에서 연산자를 새로 하나 지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이런 연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식은요, 여기 성분별 표시를 보면 A1, A2, A3, 즉 A에다가 다트 프로덕트를 취하는데요.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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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벡터 B의 이거는 X 성분입니다. 이 X 성분을 디벌전스를 취하는데요. B의 X 성분을 디벌전스를 취해서 이게 다시 I 성분이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B의 이거는 Y 성분이고요. Y 성분에다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A와 다트 프로덕트 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B의 Z 성분과 이거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디벌전스입니다. 디벌전스를 취해서 다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게 K 성분이 됩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은 이 연산과 같고요. 우리는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현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템플레이트 CNA BCTR 3D 펑터 3C 타입 A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타입 B입니다. 리턴 타입은 O로고요. 오퍼레이터 타입 연산자를 사용하고 타입 A, 타입 B, no except 이렇게 오퍼레이터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제가 옛날에 코딩 할 때는 constant, L-value reference, constant, L-value reference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요즘은 이 constant, L-value reference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레퍼런스는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벡터 B에서 B1, B2, B3를 뽑아냅니다. 우로 B1, B2, B3 벡터 B에서 B1, B2, B3를 뽑아내고요. 우로 fx는 A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를 나타낸다. 델 R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FY고요. 이거는 B2이고 이거는 B2이고요. J 성분입니다. FG는 B3이고요. 이거는 K 성분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후에 리턴을 하는데 CNA, create, BC, TR, 3D 이렇게 하고 FX, FY, FZ 이렇게 구현하면 이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구현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현한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여기에 성분별로 표시된 모든 연산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B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이 그레디언트 벡터로 나오고요. 그것을 다시 벡터 A와 다트 프로덕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요. 4.37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잘못했네요.
여기서 B1은 벡터 B의 X성분, 즉 스칼라 함수고요. 이거는 디버전스가 아니라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것도 그레디언트이고요. 제가 괄호를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벡터 B의 X성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오고요. 거기다 A와 다트 프로덕트를 취하면 스칼라가 나오고 그게 I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류를 정정했고요. void 페이지 여기 보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4, 3, 7 이 문제에서 나머지는 다 쉽고요. 기존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10번 요 연산만 계산해 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벡터 A를 기수로 하는데요. CNA, BC, TR, 3D A는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요. 세미콜론을 하고 오로 X, 오로 Y, 오로 Z 리턴 콤마 하고요. 세 개를 붙여넣고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37번 문제를 보면 A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EY, Z, I 2 곱하기 Y 곱하기 Z 그 다음에 J 성분이요.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K 성분이요. X 타임즈 Z 곱하기 Z 이렇게 해서 A를 정의했고요. 여기에 이제 B를 정의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를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서 10번을 보면요. 10번의 연산 결과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지막지하니까 제가 이렇게 복사해 넣습니다. 이 R은요. 이 연산을 나타냅니다. BB, B에다가 C 닷하고 나블라하고 BB, A 이런 연산입니다. 이 연산은요. 이 연산과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에 무지막지한 결과를 제가 미리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O로 S는 B 파이프 A 이렇게 해서 이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파이프 연산자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오퍼레이터 함수입니다. 이 값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오로 x는 아무 값이나 넣습니다. 1.0 y는 2.0 z는 3.0 이렇게 아무렇게 값을 넣어서 두 연산의 결과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SED, Cout, R은 이거는 책에서 나온 연산이고요. X, Y, Z, CPG, NDL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S는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거를 L로 바꾸고요. 한 번 더 붙여놓고요. 계산을 다른 값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봅니다. Y에다가 2배 하고요. Z에다가 3배를 하고 Y에다가 2배를 하고 Z에다가 3배를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다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54번과 52번은 잠시 disable 해놓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 R은요, 이 R은 우리가 이 책에서 갖고 온 결과이고요. S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것과 우리가 계산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정의하고 코드를 만들어 가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쉽게 테스트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론만 계속 공부하면요, 이론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